깊은 밤이에요. 오늘은 달을 사랑한 어느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세계에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공주가 살았어요. 공주의 이름은 라니. 라니는 어릴 때부터 낮보다 밤이 좋았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창가에 앉아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곤 했지요. 달빛은 시끄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서 좋았지요. 라니의 어머니는 달의 힘을 다루는 위대한 마법사였어요. 아버지는 붉은 머리카락의 씩씩한 전사였고요. 커다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푸른 성에서 라니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답니다. 하지만 그런 라니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라니가 아직 어렸던 어느 밤이었어요. 꿈속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지요.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온 크고 하얀 두 개의 손가락이었어요. 별들 너머에 사는 아주 커다란 존재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지요. 손가락은 말했어요. 아니, 말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목소리에 가까웠지요. 너는 선택받았다. 언젠가 네가 이 세계의 다음 신이 될 것이다. 이 세계에는 이미 여신님이 한 분 계셨어요. 황금나무 곁에서 천년을 살아온 영원한 여왕님이죠. 하지만 별들 너머의 존재는 언젠가 여왕님을 대신할 다음 그릇을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골라두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른 아이가 바로 란이었던 거예요. 신이 된다니. 어린 공주에게 그 말은 커다란 선물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라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세계의 신이 어떻게 사는지를요. 여왕님은 자신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별들 너머의 존재가 정해준 대로 말하고 정해준 대로 웃어야 하는 아름다운 꼭두각시였으니까요. 신이 된다는 건 영원히 자유를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라니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답니다. 나는 신이 되지 않을 거야. 그 비밀을 품고서도 라니의 어린 시절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라니를 데리고 성에서 가장 높은 발코니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달빛을 손끝으로 모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보렴 라니야, 달의 마법은 다른 마법과 달라. 불꽃처럼 태우지도 않고 번개처럼 서두르지도 않지. 그저 차갑고 조용하고 어디에나 공평하게 내려앉는단다. 라니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손바닥 위에 고인 푸른 달빛은 눈송이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졌지요. 호수 위로 달이 두 개가 되는 밤이면 엄마와 딸은 나란히 앉아 오래오래 물결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의 달과 물속의 달.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밤들이 라니를 만들었어요. 훗날 어떤 운명이 찾아와도 꺾이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라니의 집에는 슬픈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 무렵 여왕님의 첫 남편이었던 늙은 전사가 하늘의 눈밖에 나서 먼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하늘은 여왕님의 새 남편으로 라니의 아버지를 골랐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성을 떠나게 된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이었어요. 별들 너머의 뜻이었으니까요. 남겨진 어머니는 그날부터 천천히 무너져 갔어요. 달의 마법도 서고 가득한 책들도 어머니를 위로하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결국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답니다. 라니는 어머니의 서고 앞에 오래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바로 별들 너머의 존재가 하는 일이구나. 사람의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구나. 라니의 다짐은 그날 더 단단해졌습니다. 신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운명이라는 것을 뿌리째 끊어내야 해. 운명을 끊는 방법을 라니는 오래오래 찾아다녔어요. 낡은 책을 뒤지고 금지된 서고를 드나들고 별을 읽는 현자들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답을 찾아냈답니다. 별들 너머의 존재가 붙잡고 있는 건 라니의 몸이었어요. 신의 그릇으로 쓰려고 소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몸. 그렇다면 그 몸을 먼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만 남으면 하늘도 라니를 어쩌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신의 피를 이은 사람은 쉽게 죽을 수조차 없다는 것. 몸을 다쳐도 병이 들어도 하늘이 금세 알아채고 도로 고쳐놓을 테니까요. 하늘의 송이 닿지 않는 진짜 죽음이 필요했어요. 그런 죽음은 세상에 딱 하나뿐이었어요. 아주 먼 옛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검은 눈에 봉인되어 밤의 도시 깊은 탑 속에 감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니는 가장 캄캄한 밤을 골라 믿을 수 있는 그림자들을 그 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밤 세계에 단 하나뿐인 것이 사라졌죠. 죽음의 조각이었어요. 그 조각에는 신기한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반으로 쪼개면 한쪽 날은 몸만 베고 다른 쪽 날은 영혼만 벤다는 것. 라니는 조각을 둘로 나누어 두 자루의 검은 단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단검들을 그림자 암살자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운명을 속일 준비가 끝난 거예요. 드디어 그 밤이 왔어요. 라니의 계획은 이랬어요. 몸을 베는 단검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놓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됐어요. 라니의 몸만 조용히 죽는다면 하늘은 금방 눈치를 채고 라니의 영혼을 찾아 나설 테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눈을 붙잡아둘 훨씬 더 큰 소동이 필요했죠. 그날 밤 라니가 보낸 암살자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였어요. 한 무리는 황금의 도시로 스며들어 여왕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황금 왕자의 침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영혼을 베는 날로 왕자를 찔렀지요. 왕자는 잠든 얼굴 그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하늘이 왕자의 죽음에 소스라치게 놀란 바로 그 순간. 몸을 베는 날이 푸른 성의 높은 방에서 라니 자신의 몸을 찔렀어요. 공주의 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미리 준비해둔 곳으로 미끄러지듯 옮겨갔죠. 어릴 적부터 아껴온 팔이 4개 달린 낡은 인형, 그 차가운 몸속으로요. 하늘이 뒤늦게 라니를 돌아보았을 때 그릇으로 사물려던 몸은 이미 빈 껍데기였답니다. 그 밤의 슬픔으로 여왕님은 세계의 법칙을 스스로 부수었고 큰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건 오늘 이야기의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라니를 따라가 볼게요. 인형이 된 라니는 눈 내리는 북쪽 땅으로 숨어들었어요. 얼어붙은 호수곁, 오래된 마법사들의 탑, 그 꼭대기 방이 라니의 새 집이 되었죠. 그곳에서 라니는 마지막 남은 감시자를 잘라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따라다니던 하늘의 작은 손가락을요. 이제 정말로 하늘과 라니를 잇는 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답니다. 자유였어요. 하지만 아주 조용한 자유였죠. 인형의 몸은 배고프지도 않고 늙진지도 않고 잠들 필요도 없었어요.
라니는 탑의 창가에 앉아 어릴 때처럼 달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계절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탑에서의 시간은 눈처럼 소리 없이 쌓여갔어요. 라니는 창가에 앉아 많은 것을 바라보았죠. 첫눈이 내리는 날의 하늘,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걸어가는 여우의 발자국, 봄이 와도 녹지 않는 북쪽산의 하얀 능선. 달은 밤마다 모습을 바꾸었어요. 가늘어졌다가 둥그러졌다가 어떤 밤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라니는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밤에도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요. 가끔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발코니에서 달빛을 모으던 밤들, 손바닥 위에 차가운 빛, 지금의 라니를 만들어준 그 조용한 목소리. 어머니. 저는 제가 고른 길을 걷고 있어요. 라니에게는 아직 마지막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하늘과 이 땅을 잇는 마지막 하나 남은 커다란 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 하지만 그 실은 세계의 중심, 하늘의 눈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에 있었죠. 숨어 지내야 하는 라니가 나섰다가는 금세 들키고 말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라니는 기다렸어요. 자신을 대신해 걸어줄 어느 용감한 방문자를요. 그렇게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눈보라치는 날 정말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먼 바다를 건너온 이름 없는 기사였죠. 축복을 잃은 채 무덤에서 깨어나 낡은 검 한 자루로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탑 꼭대기에서 라니는 기사에게 물었어요. 나의 기사가 되어주겠니? 별과 달과 차가운 밤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주겠니? 기사는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부터 인형공주와 이름 없는 기사의 긴 여행이 시작됐어요. 기사는 숨어 지내야 하는 라니를 대신해서 걸었지요. 땅속 깊이 잠든 밤의 도시를 지나고 잊혀진 강을 건너고 별이 태어나는 들판을 지났어요. 기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단 하나. 하늘의 실을 끊을 수 있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검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기사는 그것을 찾아왔답니다. 달빛으로 베려진 검푸른 검이었어요. 고마워, 라니는 말했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 밤, 세계의 중심에서 라니는 달빛의 검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늘과 땅을 잇던 오래된 실이 소리도 없이 끊어졌답니다. 별들 너머의 존재는 이제 이 세계에 손을 뻗을 수 없게 되었어요. 천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는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라니는 새로운 여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황금빛 옥좌에는 앉지 않았지요. 나의 시대는 멀리 있는 것이 좋아. 라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신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정해주고 간섭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라니의 질서는 달이 먼 하늘에서 바다를 당기듯 아주 먼 곳에서 조용히 세계를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가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건 저마다의 것. 대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달이 있을 거랍니다. 라니는 자신의 기사와 함께 별들 사이로 떠나는 기나긴 여행길에 올랐어요. 1000년쯤 걸리는 아주 느린 여행이라고 해요. 서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달을 사랑한 공주 라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거절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라니는 알고 있었지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 그것만은 신이라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 애쓴 당신도 이제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는 밤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시길 바라요. 내일 밤에도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밤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